안녕하세요 여러분, 쩌나오빠입니다. 여러분은 BTS 오빠들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BTS 오빠들의 노래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DNA, 다이너마이트 같은 음악들을 특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 노래들은 K-팝이 아니고 좀 더 미국의 팝송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팝송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노래들의 상쾌한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도 이 BTS 오빠들이 군대에 간 걸 알고 계시죠? 저는 BTS 오빠들보다 군대를 먼저 갔고 먼저 끝냈어요. 저는 BTS 오빠들이 군대를 간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와, 진짜 가기 싫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군대에서 1년 6개월이나 있어야 하니까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 갑자기 진 오빠가 군대에서 전역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사실 1년 6개월이나 지난 거예요. 원래 남의 군 생활은 엄청 빨리 간다는 말이 있어요. 확실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1년 10개월을 했거든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엄청 안 가요. 하루도 길고 일주일도 길고 한 달도 엄청 길게 느껴졌었어요. 사실 저는 군대를 안 갔어요. 왜냐면 저는 허리가 아프거든요. 척추측만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허리가 S자처럼 휘는 병이에요. 이 병 때문에 저는 군대를 못 갔어요. 그 대신에 지하철에서 일을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아파서 군대를 못 가는 남자들은 군대에 안 보내요. 대신에 경찰서나 소방서처럼 다른 곳에서 일을 시켜요. 군대를 못 갈 정도로 아픈 사람들인데 일은 왜 시키는 걸까요? 아무튼 저는 군대를 가지 않고 지하철에서 1년 10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저는 아직도 지하철에서 일을 시작했었던 첫날이 생각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1년 10개월 동안 계속 해야 한다고? 였어요. 사실 돈이라도 많이 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1시간에 800원인가? 900원 정도 받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하루 동안 일을 하면 아메리카노 한 3, 4잔 정도를 마실 수 있는 돈을 받았어요. 그때 한국의 최저시급이 8,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면 10배의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한국은 정말 사악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가 군대를 가는 대신에 지하철에서 일을 했던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남의 군 생활은 엄청 빠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저는 지하철에서 일을 했던 1년 10개월이 10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BTS 오빠들은 3개월 만에 군대를 다녀오는 것 같이 빠르게 느껴져요. 사실 한국에선 군대를 다녀오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다녀오면 예비군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비군은 군복무를 끝낸 사람들이 1년에 3, 4일 정도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오는 시스템이에요. 사실 작년에도 예비군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예비군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번에 예비군 5년 차예요. 5년 차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1, 2, 3, 4년 차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3, 4일을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5년 차부터는 힘든 훈련을 하루만 받고 나머지 2번은 아주 간단한 훈련을 하면 되거든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예비군 1, 2, 3, 4년 차는 2가지 타입의 훈련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타입은 군부대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고 자고 훈련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거기서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방법은 4일 동안 훈련을 받는 건데 오후 5시까지 훈련을 받다가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3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3일 동안 자고 와야 하고, 2번째 방법은 4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다 끝나면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째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잠도 편안하게 혼자서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군부대가 집에서 아주 멀리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첫 번째 타입이 훨씬 좋겠죠. 아무튼 저는 군부대가 우리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걸려서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4년차까지는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5년차부터는 훈련이 훨씬 쉬워져요. 5년차부터는 훈련이 1년에 3번 있어요. 한 번은 4년차까지 했던 힘든 훈련들이에요. 기본 훈련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작게 훈련이라고 해요. 저도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게 훈련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작게 훈련을 하러 갔어요. 우리 집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건물에서 훈련을 한대요. 오전 11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니까 거기 있던 대장님이 1시간 뒤에 점심을 먹으러 갈 거래요. 우리 동네에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거기서 밥을 같이 먹재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1시간 동안 보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불고기를 파는 식당이었는데 확실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돌아오니까 1시간 동안 쉬래요. 그래서 웹툰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대장님이 들어와서 훈련을 하러 나갔어요. 사실 훈련이 아니고 그냥 동네 걸어다니기? 동네 산책이었어요.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투어 가이드처럼 우리 동네의 여러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려주셨어요. 옛날에는 이곳에는 어떤 건물이 있었다. 이곳은 TV에 나온 유명한 식당이다. 이 벽에 그려진 벽화는 누가 그린 거고 어떤 스토리가 있다. 사실 이거는 훈련보다는 투어에 더 가깝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다리에 도착해서 만약 전쟁이 나면 우리는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쉬다가 대장님이 자기 인생 얘기, 군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자기 아들이 똑똑하다,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교에 갔다 같은 자랑을 1시간 정도 하기 시작하셨어요. 마지막에는 높은 사람들이 와서 빵이랑 우유를 나눠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래요. 저는 이 훈련을 받고 나서 이게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훈련이라고 할 수 있나?
그냥 하루를 버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옆에 있던 사람은 회사에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고객들한테서 전화가 오고 예비군에 와서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나 바쁜 사람들인데 예비군에 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조금 불쌍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기본 훈련을 하러 갔어요. 기본 훈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군대 훈련이 맞아요. 총도 쏘고 산도 타고 수류탄도 던지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번 기본 훈련은 제가 평소에 훈련을 하던 곳이랑 다른 곳이었어요. 왜냐면 저번에 계속 갔었던 곳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엔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됐는데 너무 멀었어요. 그리고 도시의 바깥쪽에 있어서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고 그 다음에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서 힘들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힘들더라고요. 대체 왜 이렇게 먼 곳에 군부대가 있나 하고 생각했는데 사실 당연한 거겠죠? 보통 군부대는 산에 있으니까요. 아무튼 여기는 훈련이 엄청 쉬웠어요. 4가지 훈련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격 훈련이었어요. 그냥 총을 쏘는 훈련이죠. 사격장이 높은 곳에 있어서 산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 멀었어요. 심지어 산에 경사가 심해서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올라가니까 다들 힘들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숨도 못 쉬고 힘들어 죽겠는데 총을 쏘라고 하니까 더 짜증나더라고요. 아무튼 사격 훈련을 했고 합격을 받았어요. 저는 총을 잘 못 쏴서 이때까지 합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훈련소에서도 불합격을 받았고 예비군을 하면서도 합격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합격을 받았어요. 표적지를 봤는데 총알이 가슴에 2발 그리고 오른쪽 위에 3발이 박혀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 사람들이 좀 더 착하고 자비로운 것 같아요. 아마도 예전에 훈련을 받던 곳이라면 불합격을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훈련은 핵화생방 훈련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방독면을 쓰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가스 마스크를 쓰는지를 알려주는 훈련이에요. 저번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곳에서는 그냥 동영상을 틀어주고 보고 있으면 끝이었어요. 아주 쉬운 훈련이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방독면을 쓰래요. 심지어 9초 안에 쓰래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훈련을 끝내고 얼굴을 만져보니까 검은 가루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물티슈로 얼굴을 닦으니까 물티슈가 완전 검게 변했어요. 사람들이 다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 훈련은 CPR이었어요. CPR 훈련은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냥 앞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면 되는 훈련이었어요. 그래도 CPR은 배워두면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훈련은 서바이벌이었어요. 총에 레이저가 달려있어서 총을 쏘면 그게 컴퓨터에서 다 계산이 된대요. 그래서 그냥 서바이벌 게임처럼 적을 쏘는 훈련이었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안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절반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경을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 보였어요.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결과를 알려줘요. 어느 팀이 더 많은 적을 죽였고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적을 죽였나 같은 결과를 알려줬어요. 재미있게도
어떤 사람이 같은 팀의 사람을 2명이나 죽였대요. 실제로 전쟁을 하면 적한테 죽는 경우도 많지만 아군이 실수로 쏜 총에 죽는 사람도 엄청 많대요. 이렇게 훈련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작게 훈련 한 번만 더 하면 올해의 훈련은 끝이에요. 숙제를 빨리 끝낸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아요. 5년 차랑 6년 차는 똑같고 7년 차랑 8년 차는 훈련이 없대요. 그냥 전화가 오는데 전화만 받으면 끝이래요. 그래서 저는 내년만 훈련을 나가면 끝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예비군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예비군 시스템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비군이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또 쭈나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